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요, 뭘 보냐? 가등기를 한번 볼까요? 가등기요. 자, 가등기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에서 등기가 된 거 모두 몇 가지가 있죠? 점유권 등기하지 않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등기하지 않죠? 그 다음에 권리질권 있죠? 그 다음에 저당권 있죠? 그 다음에 채권법에 가면 임차권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등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등기는요, 이렇게 부동산 물권 중 등기가 가능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가등기 할 수 있죠. 이런 환매권은 가등기 하는 것이 아니죠. 환매권은 언제나 부기 등기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이죠. 그래서 뭘 안 된다? 보존 안 돼, 보존. 그래서 보존 등기 가등기 안 되고요. 처분 제한의 등기 가등기 안 돼. 알겠죠? 처분 제한이라든가 보존 등기 안 된다. 그래서 보존할 때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정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죠. 이런 시기부고 정지조건부다. 그러면 이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시기부나 정지조건부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장래 확정된다. 그래서 물권적 청권이 아닌 것보다 채권적 청권. 채권적 청권을 할 수 있고요. 물권적 청권은 안 되죠. 채권적 청권을 할 수 있다. 장래 확정이 돼야 된다. 장래 확정 이렇게. 여기 보면 시기부 정지조건부 있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가등기 있죠. 그럼 가등기는 뭐예요? 현재 아무것도 없죠. 뭐를 하게 되면 본 등기를 하게 되면 효력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정지조건이 있죠. 정지조건은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없죠. 만약 정지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 성취가 되면 효력이 있죠. 그 다음에 시기부죠. 시기부는요,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기한이 도래한다. 기한이 도래하면요, 효력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가등기, 정지조건, 시기부 또는요, 여러분 채권적 청권이라고 있죠?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그럼 채권적 청구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뭘 해야 소유자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죠. 딱 보면 XO죠. 원래는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전부 다 뭐라 한다?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동적 무효의 형태다. 그래서 그럼요. 정지조건부에는 가등기 할 수 있고요. 시기부에 가등기 할 수 있고요. 채권적 청구권에 가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럼 다 구조가 똑같잖아요. XO.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 갑구를 한번 봐봐요. 갑구를 보시면 이게 갑에서요. 을 앞으로 뭐가 되어 있죠? 가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가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뭐란다? 지금 2월 1일이죠. 그 다음에 다시 병 앞으로 3월 1일 날 등기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병이 소유자가 되죠, 일단. 그럼 여기서 보면 뭘 할 수 있냐? 을에 가등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에서 병으로 등기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병은요,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갑은요, 가등기가 있다는 것을 핑계로 병에게 등기를 할 수 없다. 거절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3월 1일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뭐다? 갑은요, 을 명의의 가등기가 있어도 병에게 처분할 권리를 잃지 않는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요. 따라서 갑은 을 명의의 가등기가 있음을 이유로 을 명이 병에게 등기를 거절할 수가 없고요. 병도 을의 가등기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이게 우리가 가등기인데요. 먼저 여러분요. 이것을 등기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자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네요. 우리가요.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구에 가는 것이고, 자, 순위 뭐로? 등기 목적,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매매냐, 교환이냐, 칭의냐,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러죠. 여기는 매매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담보 가등기죠. 이러면 우리가 가등기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돈을 빌려주면서 가등기하는 담보 가등기하고요.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등이나 하면서 가등기해 주는 경우. 그걸 순위 보존적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담보 가등기라는 것은 돈 빌려줬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2번 소유권인데요. 소유권은 신동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3번 보시면요.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에서 가등기권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가등기권자는 강양구 이렇게 강양구 교수가 가등기네요. 그러니까 신동 세법 교수가요. 지금요. 을이 이제 병한테요. 담보 가등기. 즉 을이요. 3번한테요. 강양구 선생님한테 돈을 빌리고 여기 보면 대물 반환. 만약에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겠다고 예약을 하고 이 말이죠. 대물 반환 예약이다 이렇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있고 담보 가등기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와 담보 가등기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한다. 물어보죠. 야, 너 뭐 때문에 다 가등기했어? 증여 받았는데 증여? 아, 그러면 순위보전적. 너 왜 가등기했어? 나 저 사람한테 돈 빌려줬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담보 가등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다시 이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번등기 절차죠? 번등기를 어떻게 하죠? 여기 보면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지금부터 보지 말고.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갑은 병한테 처분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가등기가 언제다? 2월 1일. 여기 3월 1일이죠? 병은 3월 1일. 그러니까 가등기가 있어도 갑은 병한테 처분할 수 있고 가등기가 있어도 병은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3월 1일 병이 소유자고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10월 1일 번등기예요. 10월 1일. 10월 1일 날 번등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번등기 날짜를 가지고 구별하면 당연히 병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등기부는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이 번호, 이것은 무슨 번호로 한다? 순위 번호죠. 순위 번호. 이 번호를 가지고 따져. 이건 2번이고 3번이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아까 분명히 이 을하고 병 중에서 을이 번등기가 더 늦고 병의 등기가 더 빠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을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을이에요. 가등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의 가등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지금 2번이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순위 번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을은 비록 10월 1일 날 번등기를 했어도 10월 1일하고 3월 1일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가등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가등기 당시에 순위를 가지고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의 가등기 당시 순위는 몇 번이다? 2번이었고 여기는 몇 번이다? 3번이잖아요. 그럼 누가 더 빨라요? 2번이 더 빠르네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위 보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요, 그러면 이 을이요, 10월 1일 날 번등기라면 10월 1일부터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10월 1일부터. 그래서 물권 변동은 번등기 시, 순위는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물권 변동은 번등기 할 때부터. 그 다음에 순위는요, 가등기 한 때부터 이렇게. 가등기 한 때로 소급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물권 번등기 시부터라는 말은 소급표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 얘기한 번등기 할 때, 물권 변동. 언제 소유자가 됐느냐? 알죠? 그때부터죠. 그래서 소급하지 않고요. 순위만 소급한다. 이렇게. 만약에 3월 1일 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었죠. 그래서 3월 1일 병한테 등기가 돼 있으면요. 여기 보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일단 소유자인데 언제까지요? 을이 10월 1일 번등기하기 전까지. 번등기하기 전까지만 소유자다. 그래서 병은 3월 1일에서 10월 1일까지만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요. 이 가등기에서 번등기하면 번등기할 때부터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만 순위는 소급한다. 순위는. 언제요? 2월 1일로 소급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을이 번등기 하죠. 그럼 등기가는 병등기를 짓고 말소해.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만약에요. 여기 을이 가등기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번등기를 하죠. 그러면 을의 가등기가 2월 1일이고 여기 있는 3월 1일 등기, 4월 1일, 5월 6일, 7월 1일 이런 등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중간 처분의 등기다 그래. 가등기가 있고 난 다음에 처분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을이 진짜 등기, 번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등기 있고 난 다음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병은 만약에 이 사람이 10월 1일 날 번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병은 3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만 과실을 수취하고, 알죠? 나머지의 과실은 누구한테요? 을에게 반환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자요, 10월 1일의 과실은 을이 취득한다. 이렇게. 자, 번등기 청구죠?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가등기 의무자인 양도. 이거 봐봐. 가등기 의무자인 양도인에게 청구한다. 번등기를. 가등기 의무자인 양도인에게 청구한다. 둘 다 똑같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번등기를 청구하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알죠? 을이 갑에게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럼 봐봐. 이 갑하고 을만 둘이만 보면 어떻게 되죠? 이건 가등기권자. 이런 가등기 의무자죠. 가등기 의무자요. 됐죠? 권리자 의무자. 그런데 이 갑이 이걸 병한테 팔죠. 그럼 이 병을 뭐란다? 양수인이죠. 양수인. 그럼 이 갑을 뭐란다? 양도인이라고 하겠네요. 그러니까 갑을 때로는 양도인이라고도 표현하고 때로는 가등기 의무자라고도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여기다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번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갑에게 청구하든지. 그래서요, 을이요, 갑이 누구죠? 갑이 가등기 의무자 양도인에게 청구하든지. 그런데요, 양수인에게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등기하는 제3자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사람 명의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해. 이 여러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건 가등기 권리자가 전원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전원의 이름으로. 그런데요, 1인의 이름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전원의 이름으로 되는데.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가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공유 지분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갑하고 을하고 병이요. 다 여기에 대해서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본등기를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갑을병 전원의 명의로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전원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는 있다.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럼요, 이것은 나중에 어디 가서 보냐면 우리가 공유 있죠, 공유. 공유가 우리가 또 봐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쳐다보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죠?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여요? 여기 2번은 뭐죠? 이의일이죠. 여기 뭐라죠? 이의일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건 이의일, 이거 무슨 등기요? 부기등기죠. 여기 2번의 등기를 2번이 주등기고요. 그것의 1번이다 부기등기다. 이렇게 이의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이렇게. 자요. 어디를 또 보시면요. 이것은 1번 여기서는 이의일에서 이것은 부기등기를 뜻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등기도 부기등기에서 이전이 가능하다.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번 봐봐. 이건 이제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쭉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봐봐요. 여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죠. 이건 언제 됐죠? 이게요. 3월 10일 날 접수가 됐잖아요. 2014년. 근데 2015년에요. 5월 10일 날 뭐가 있었냐? 이제 매매가 돼가지고 이건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은 본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소유권 이전 이렇게 매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병의 등기가 뭐냐? 우리가 아까 이런 말 했었는데 기억나요? 1번 갑인데요. 2번요. 가등기가 있어요. 그 가등기가 있어도 병은요. 3번 병한테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잠깐 보시면요. 지금 여기 가등기가 돼 있잖아요. 이거 을이에요. 여기요. 이게 병이에요. 병 소유권 이전 양수인.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여기 본등기를 청구하잖아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후등기는 4번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본등기로 해서 10월 1일 날 직권 말소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진짜 등기부를 가지고 보니까요. 약간 복잡해 보일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냐면요. 우리가 이제 중간 처분의 등기 처리죠. 여기서 보면 소유권은 모든 등기와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만약에 1번의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다. 그럼 그 밑에 그 다음에 있는 중간생략 처분 등기 있죠? 그건 모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다. 이러면 봐봐. 재밌는 말이죠. 여기가 지상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이것을 이용권이다 이렇게 하죠. 이것은 점유를 해요. 점유라는 말이죠. 점유하는 것은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다른 말로 이것을 뭐다? 독점적이에요. 독점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이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전부가 다 점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유하는 것은 우리가 배타성이고 독점적이다 이 말이죠. 다른 것과 어울리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제 이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 상호간에는 뭐가 될 수 없다? 양립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지역권은요, 배타성이 없어서 무슨 말이냐? 점유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점유를 하지 않는 것은 배타성이 없죠. 양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양립. 여러분 양립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여러분 설명한 것 같은데 일본의 스모시름 있잖아요. 스모시름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남아 있고 나머지 한 사람이 이렇게 원 밖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갔죠. 그럼 이 안에는 이 원 안에는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거 이걸 독점성이라고 그래.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배타적이라고 그래. 자기 혼자만 이렇게 독점적, 배타적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그 다음에요. 이건 독점적이고 이것은 배타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우리 뭐다? 같이 나란히 있을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고. 지금 둘이 나란히 있을 수 없잖아요. 나란히 이렇게 둘이 서 있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양립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양립하면 벌써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 행사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 양립할 수가 없잖아요.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것도 있을 수가 없죠. 선택이란 말이. 그래서 독점성이라는 것은 배타지란 말이고 양립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뭐다? 점유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요 만약에요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위에요 이 전체를 을한테 월세를 줬어요. 임대차를 줬어요. 그런데 여기다 이만큼 조금 해가지고 여기다가 전세권을 줄 수 있는가? 왜요? 우리는 토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에도 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미 있잖아요. 이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여기서까지 을한테 지상권을 줬죠. 지상권 위에다 다시 전세권을 줬잖아요. 이 전세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둘 다 뭘 한다? 점유를 하거든. 점유.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 배타성, 독점성이 없어. 배타적, 독점적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용권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상호 배타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양립할 수 없다. 저당권은요, 소유권을 제약으로 모두하고 다 뭐 할 수 있다. 양립. 양립은 나란히 같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에 부기 등기 후,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 후 본등기죠. 그 다음에 중간 처분의 등기가 뭐한다?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 이 말이고요. 예외적으로 직권 말소가 안 되는 경우 있죠. 가등기 전, 이게 중요하죠. 가등기 전에 격려된 저당권, 가압류에 기한 경매 기입 등기. 자, 그 다음에 니은요, 당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가등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가처분 등기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요,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런 것들이요. 지금 여기에 이제 중간 처분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갑에서요,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는데 여기서 본등기 하기 전에 갑이 또 이걸 병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등기 후에 본등기가 있기 전에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저당권이죠. 이러면 저당권을 봐봐. 저당권은 소유권 빼고는 다 뭐죠? 양립해. 저당권은. 그래서 원칙이요.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중간 처분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 3번은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관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중간 처분의 등기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이 중간 처분의 등기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다. 알겠죠? 그러면 직권 말소가 돼. 왜? 아까 말했죠. 여러분요.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이런 것은 같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양립할 수 없다고요. 자, 소유권 이전 및 가등기, 처분 제한의 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은 직권 말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것은 어디에서 표현하냐면 여러분 아마 지금 우리가 그 민법 물권법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물권법을 공부하는데 방금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은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우리 민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자, 가등기죠? 이런 가등기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가등기는 뭐냐면 거짓가짜예요. 거짓가짜. 이 거짓가짜라는 것은 미리, 예비적으로, 이 말이에요. 미리. 그래서 어떠한 법률관계가 추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가등기에 기한 그러면 안 돼. 가등기에 기한 그러면 돼. 본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 그건 안 돼. 가등기에 대해서 그건 돼. 가등기에 대해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만으로 말소 청구 안 돼. 가처분도 안 돼. 그 다음에 을의 본등기로 병등기가 직권 말소되면 병은 갑에게 576조 담보채무를 추구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봐봐. 이 576조는 뭐냐면 경매에서의 담보책임이에요. 경매. 그런데요, 이 경매에서 담보책임은 뭐냐면 근저당권이죠. 저당권 또는 전세권 담보책임이죠. 자, 이것은 선악불문하고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을의 본등기로 병등기가 직권 말소되면 이렇게 돼 있나요? 알겠죠? 그래서 을이 이제 본등기 하죠. 그럼 병등기, 후등기는 직권 말소되죠. 병은 갑에게요, 담보책임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원인이 뭐죠? 증여를 하고 싶어. 증여는 뭐다? 은닉행위, 유효이죠. 소유권 측에도 본등기 청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이건 뭐냐면, 자, 이것은요, 우리가 가끔 이제 혼동해서 중요한데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이죠. 본등기 청구권은, 알겠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은 시효 소멸한다, 한다. 시효가 진행한다. 시효가 진행한다. 본등기 청구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우리가 다른 원인으로 증여죠. 그래서 다른 원인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도 본등기 청구권은 뭐하지 않는다?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혼동에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가등기가 불법에 써되죠. 이런요 항상 봐봐. 이건 여러분 한 번에 이미 했는데요. 1번 갑이죠. 근데 2번요 을이죠. 을이 가등기예요. 그럼 가등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등기 있는데요. 누군가 이 가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한 거예요. 그럼 다시 순서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살릴 때 누구한테 살린다? 말소 당시 소유자. 알겠죠? 이게 중요해. 말소 당시 소유자. 그래서 이게 말소할 때 갑이 소유자였다 그러면 갑. 알겠죠? 갑에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면 의뢰 번등기 청구는 채권자에게 왜요? 지금 우리가 가등기의 경우는 아무런 실체 보채기를 겪기 때문에요. 번등기를 청구해야지 청구하고 그래서 등기를 하고 그래야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채권적 청구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효가 완성되면 병이 소유권에 의해서 말소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가등기에 대한 이건 가등기. 봐봐. 가등기의 기한 그러면 안 돼. 가등기에 대한 이건데 가등기의 기한 이건 안 돼. 알겠죠? 가등기에 대해서 이 말이죠. 가등기에 대해서 압류 가처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가등기에 관한 것이에요. 물론 이제 내용 자체는 별로 많지 않지만은요. 우리가 이제 뭐를 잠깐 봐야 되냐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테마가 전혀 다르게 또 다가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 청구권을 같이 엮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